계속해서 전기기기 하겠습니다. 41번 봅니다. SCR을 이용한 단상 전파 위상 제어 정류회로서 단상 전파 위상 제어인데 보통 이렇게 다이오드라고 하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SCR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위상 제어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단상 전파에서 다이오드는 어떻게 돼요? 다이오드는 0.92가 되죠. 다이오드에서 출력 전압 ED는 0.92인데 SCR에서 단상 전파 같은 경우는 여기에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만 곱해 주시면 됩니다. 0.92가 어떻게 나왔어요? 0.9가 얼마? 파이분의 2루트 2가 되죠. 따라서 ED는 파이분의 2루트 2가 되고요. 이게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입니다. 이 값이 0.9가 됩니다. 그래서 전압을 구하면 0.9 곱하기 2, 220이죠. 여기 220V고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가 60도랍니다. 대입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은 출력 전압이 148.6V인데 여기서 뭐냐? 저항이 10ohm입니다. 여기에 저항이 10ohm이 있다고 하고요. 출력 전류의 평균값은 이렇게 나온 값이 평균값이죠. 따라서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입니다. 저항이 10ohm이고 출력된 전압의 평균값이 148.6V니까 14.86 답은 4번이 됩니다. 네, 이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다이오드 정류회로에서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만 곱해주면 된다. 42번입니다. 직류 발전기가 90% 부하에서 최대 효율이 된다면 이 발전기의 전부하에 있어서 고정선과 부하선의 비는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서 주어진 것만 보았을 때 고정선은 철선인 PR, 부하선은 동선인 PC로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0% 부하에서 최대 효율이 된다. 90% 부하에서 최대 효율이 된다. 그럼 우리가 최대율 조건 뭐예요? 철선과 동선, 즉 고정선과 부하선으로 봤을 때 그다음 철선은 M제곱 PC일 때 이때 최대가 되죠. 그러면 M제곱은 PC분의 PR, M은 루트의 PC분의 PI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죠. 고정선과 부하선의 비율이 M제곱이라는 거예요. M제곱. 그러면 M이 얼마예요? 90%니까 0.9에 제곱하면은 0.81이 됩니다. 그 비율은 0.81. 이거 할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해서 0.81.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43번. 정류기의 직류 측 평균 전압이 2000V이고 리플률이 3%이다. 리플이 뭐예요? 리플. 맥동률이죠. 맥동률. 뭐다? 직류분의 교류고 이 교류가 리플이죠. 리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3%라고 하면은 리플 전압 실효값은 교류분은 얼마냐? 교류는 직류 곱하기 3% 0.03이죠. 0.03 하면 직류측 평균 전압 2000입니다. 2000 곱하기 0.03 하면은 60V로서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가 있죠. 답은 4번입니다. 44번.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에서 보상건선과 저항도선의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 만능 전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보상권선이 있고 저항노선이 있는데, 보상권선은 우리가 이렇게 전기자 이랬을 때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보상권선입니다. 이 보상권선이 하는 역할이 뭐냐?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뭐? 전기자 반작용을 보상해 주고, 그 다음에 역류를 개선해 줍니다. 역류를 개선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기전력을 감소시켜서 정류를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상권선이요. 그래서 보상권선은 역류를 좋게 해준다. 그리고 보상권선 변압기 기전력을 크게 하면 안 돼요. 보상을 해주는데 작게 해주는 겁니다. 작게 해줘서 정류작용을 개선하는 것이고요. 보상권선 전기자 반작용을 제거해 준다도 맞습니다. 저항도선은 저항이요. 순수 저항. 변압기 기전력에 의한 단락 전류를 작게 해준다. 저항이 있으니까 단락 전류가 작아지는 거죠. ohm의 법칙에 의해서. 저항이 크면 단락 전류가 적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틀린 것은 2번입니다. 보상권선은 변압기 기전력을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작게 해준다. 45번입니다. 삼상 동기발전기에서 그림과 같이 한 쌍의 권선은 서로 똑같은 2조로 나누어 그 한 조의 권선 전압을 2V, 각 권선의 전류를 I아라 하고 지그재그 Y형으로 결선한 경우 선간전압, 선전류 및 피상전류는입니다. 친절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얘가 이렇게 부하에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공급한다고 했을 때 보세요. 지그재그 Y형에서 얘가 2입니다. 2. 그러면 이 상전압, 하나의 전체 상전압은 2와 2니까 2배 2가 아니죠. 지그재그예요. 지그재그. 이거 자체가 여기서도 어떻게 벡터적으로 해서 이 전압은 얘가 2잖아요. 그럼 이 전압은 루트 2가 됩니다. 루트 3배 2가 돼요. 한 상의 상전압은 루트 3배 2가 됩니다. 그러면 한 상의 상전압이 루트 3배 2일 때 선간전압은 어떻게 해요? 선간전압은 VL은 한 상의 전압 곱하기 루트 3배가 되죠.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루트 3 곱하기 한 상의 전압이 루트 3배 2니까 3배 2가 됩니다. 그래서 선간전압은 3배의 2. 그 다음에 전류 볼게요. 전류는 지금 여기에 전류 I가 흐릅니다. 전류 I가 흐르면 키르호프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도 I가 흐르죠. 또 키르호프 법칙에 의해서 여기 흐른 전류도 I입니다. 그러면 상전류와 Y결선에서 상전류와 선전류는 같습니다. 그리고 키르호프 법칙에서 전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선전류는 똑같이 I가 된다. I가 된다.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면 이건 보세요. 선간전압은 3배이고 전류는 I가 된다. 답은 찾았죠. 답은 찾았고, 그다음 전력은 어떻게 되느냐? 전력은 루트 3배에 선간전압 곱하기 선전류잖아요. 전력은요. 그러면 루트 3배 곱하기 선간전압은 3배 2 곱하기 선전류는 그대로 상전류가 되니까 루트 3 곱하기 3 하면 약 5.2가 됩니다. 5.2배의 2i. 2i.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3배 2 곱하기 i 하면 5.2의 2i가 된다. 그래서 모양을 통해서 지금 제가 그리는 그림의 모양을 통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46번입니다. 46번. 비덜국형 동기발전기에 한 상의 단자 전압을 V 6도 기전력을 E 한 상이에요. 동기 리액턴스를 X, 부하각이 델타고 전기전력 무시할 때 한 상의 최대 출력은입니다. 한 상의 최대 출력. 우리가 비도극형 동기발전기의 최대 출력 P는 아시겠지만 XS분의 EV의 사인 델타 공식입니다. 따라서
이 공식을 적용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이때 이런 것들이 한 상의 값이에요. 한 상의 값, EV. 그래서 한 상의 전압이 EV고 한 상의 최대 출력 물었기 때문에 단순히 XS분의 EV 사인 델타가 된다. 그리고 최대 출력이니까요. 위상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는데 최대라고 하면 사인 90도일 때 이 값은 1이 되잖아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XS분의 EV. 예, 답을 이렇게 찾아주시고 47번입니다. 다음 중 비례추이를 하는 전동기는 비례추이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토크가 있습니다. 토크. n이 0이고 n이 ns니까 여기는 슬립이 1이고 슬립은 0입니다. 이때 최대 토크 값은 정해져 있고 처음에 이런 식으로 톡톡선을 그렸다면 2차장 R2를 증가시키면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ST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장을 증가시키면 어떻게?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ST1이 이렇게 했다가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ST2가 이렇게 증가하게 된다. 다시 R2를 또 증가시킨다. 그러면 이렇게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ST3가 다시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동 토크도 여기에서 여기로 기동 토크도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것이 비례추이죠.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처음에 뭘 했어? 비례추이를 하기 위해서 R2를 증가시켰죠. 이게 뭐예요? 2차 저항입니다. 2차 저항을 증가시켰다. 2차 저항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뭐다? 2차 권선을 2차 저항을 연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맞죠? 2차 권선을 연결해야 된다. 그래서 비례추이를 하는 것이 뭐다? 여기 있죠. 권선형 유도 전동기. 권선. 2차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됩니다. 답은 4번이 되죠. 이런 식으로 조금 연관시켜서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면은 좀 더 오래 가고 약간의 응용이 있더라도 대처할 수가 있을 겁니다. 48번 단자전압 200V, 계자장 50옴, 부하전류 50A, 전기자장 0.15옴, 전기자 반작용에 전압강 3V인 직류 분권 발전기가 전격속도로 회전하고 있다. 이때 발전기의 유도 기전력은 약 몇 볼트인가 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해설의 그림이 있습니다. 당상 지금 직류 분권 발전기가 그려져 있고요. 단자 전압이 200V입니다. 여기에 전압이 단자에 걸린 전압이 200V가 된다. 계자 저항이 50옴입니다. 부하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가 50A가 되고 그 다음에 전기자장, 여기 전기자장이 저항이 0.15옴이 됩니다. 그리고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 강화, 여기서 전압 강화가 3V가 있습니다. 이때 유도 기전력, 묶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 발생한 유도 기전력이 얼마냐라고 하는 거죠. 유도 기전력은 여기에서 발생한 단자 전압 200V 플러스 여기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3V를 깎아 먹었다 그랬죠. 3V 플러스 그 다음에 뭐다? 요 부분에서 전기자에서의 전압 강화, 그다음 전기자 저항 곱하기 전기자 전류, 요것을 더한 것이 유도 기전력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200보다 3은 주어졌으니까 구할 수가 있고요. 아래에도 0.15입니다. 0.15 곱하기 IL을 구하는데 IL은 얼마요? IL은 이 전류가 50A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는 전류가 얼마냐?
200V죠. 병렬이니까 얘도 200V, 얘도 200V죠. 그럼 얼마? 50A 분의 200V 하면은 50Ohm분의 200V 하면은 4A. 4A. 그래서 54.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그래서 200V 플러스 3V 플러스 0.15 곱하기 54. 200V 플러스 3V 플러스 0.15 곱하기 54니까 답은 211.1V. 답은 1번이 되네요. 네. 이렇게 천천히 등가회로를 그리신 다음에 한번 적용해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49번 볼게요. 동기계의 권선법 중 기전력의 파형을 좋게 하는 권선법이 있습니다. 뭐요? 파형을 좋게 하는 권선법이라면 우리가 전절권과 단절권이 있죠. 중에서 기전력의 크기는 전절권을 좋게 하지만 파형을 좋게 하기 위해서 단절권을 사용합니다. 그다음 집중권이 있고요. 분포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파형을 좋게 하기 위해서 분포권을 사용하죠. 그래서 파형을 좋게 하는 것은 단절권과 분포권 3번이 되네요. 3번. 그 외에도 해설에 있지만 기전력의 파형을 개선시키는 방법, 매극 매상의 슬롯을 크게 하거나 반패 슬롯, 정제철 시면 스큐 슬롯으로 한다. 공과 길이를 크게 하고 Y것을 한다. 이런 것들도 함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0번 변압기에서 임피던스 전압을 인가할 때의 입력은 임피던스 전압을 인가했기 때문에 임피던스 와트인데요. 조금만 부가적으로 설명 한번 드리면은 변압기 등가 회로가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1차, 2차를 합해서 이렇게 했을 때 1차고요. 2차를 변압기 임피던스 전압, 임피던스 와트를 할 때는 이렇게 단락을 시키죠. 단락을 시켜고 나서 여기 전압을 0에서 천천히 증가시킵니다. 어떻게? 0V에서 1V, 2V, 10V, 12V, 20V, 25V 뭐 이렇게 증가시켰을 때 전격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때 입력한 이 전압 0V에서 뭐 천천히 올려서 50V에서 전격 전류가 흘렀다. 그러면 그 전압이 전부 임피던스에 걸리게 되겠죠. 인간 전압이 모두 임피던스에 걸립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전압이라 하고요. 그때 여기서 발생한 손실을 우리가 동손인데 그 동손이 모두 입력해서 넣어준 전력이 되겠죠. 입력해서 넣어준 전력이 모두 동손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 동손이 뭐다? 임피던스 와트라고 하는 거죠. 임피던스 와트는 임피던스 전압을 인간 상태에서 입력이 뭐다? 전부와 동손이 된다. 그래서 임피던스 전압이니까 임피던스 와트 이렇게 결론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되고요. 51번 불꽃 없는 정류를 하기 위해서 평균 리액턴스 전압과 브러쉬 접촉면 전압 강화 사이에 필요한 조건은 이 문제가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뭐라 그랬어? 직류계에서 좋은 정류, 양호한 정류를 위해서는 첫 번째 나왔던 조건이 뭐다? 양호한 정류를 위해서는 리액턴스 전압이 작아야 한다라고 했죠. 리액턴스 전압이 작아야 한다. 그래서 리액턴스 전압을 EL이라 하고요. 브러쉬 접촉면 전압 강화를 우리가 브러쉬 접촉면 전압 강화를 EB라고 하면은 뭐다? 리액턴스 전압이 작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얘가 A고 얘가 B라고 하면 A가 작아야 한다. 무조건 양호한 정류, 불꽃 없는 정류 위해서는 리액턴스 전압이 작아야 합니다. 답은 2번. 그래서 이게 이론을 공부했던 것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리액턴스 전압 E는 L의 ETC분의 EIC여야 되는데 얘가 무조건 작아야 되기 때문에 정류 시간을 길게 하든지 인덕턴스를 작게 하든지 뭐 브러쉬 접촉점을 크게 해야 한다. 이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51번에는 결론적으로 양호한 정류를 위해서는 리액턴스 전압이 적어야 한다.
52번 유도 전동기 한극의 자속이 파이 2차 유효 전류가 I2 코사인 세타 2 토크 T의 관계로 옳은 것은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보세요. 토크는 오메가 분의 P라는 관계가 있죠. 토크는 전력에 비례합니다. 토크는 전력에 비례해요. 그래서 전력 P는 어떻게 해요? P는 단상이라 봤을 때 2차 유효 전류, 2차 그 다음에 역류율 등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E의 전압 곱하기 원래 P는 뭐예요? P는 VI 코사인 테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V를 E, I를 I2의 코사인 세타 2로 보게 됩니다. 이는 어떻게 돼요? 유도 전동기에서 기전력, 변압기, 동기기 모두 기전력 E는 뭐다? 4.44의 FN 파이가 되죠. 4.44 FN 파이에 I2의 코사인 세타 2가 됩니다. 그럼 지금 토크와 자속과 전류 관계를 모르니까 얘를 4.44 FN을 얘를 상수 K로 두는 거예요. 상수 K로 두면 어떻게 돼요? K로 두면 얼마? K에 파이에 I2 코사인 세타 2가 출력이고 토크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토크는 전력에 비례하니까 그래서 토크는 K 빼고요. 파이 I2 코사인 세타 2에 비례한다. 답은 52번에는 1번이 됩니다. 1번. 토크는 파이 곱하기 I2 코사인 세타 2에 비례하게 된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53번으로 가봅니다. 53번. 회전자가 슬립 S로 회전하고 있을 때 고정자와 회전자의 시력 원수비를 알파라고 하면 고정자 기전력과 이원과 회전자 기전력 E2의 비누입니다. 그래서 E2분의 E1입니다. 그러면 회전자, 고정 유도 전동기죠. 유도 전동기에서 회전자가 있고 고정자가 있습니다. 일단 E2는 4.44의 F2 2차 주파수 N2의 파이2. E1은 4.44의 F1 N1 파이1입니다. 여기에서 F2는 어떻게 돼요? 다른 건 다 약분될 수가 있습니다. 약분되고 자속도 언급이 없으니까 같다고 보면은 남는 것은 뭐다? F2분의 F1에 N2분의 N1만 남죠. F2는 뭐다? F2는 SF1이니까 SF1의 N2 F1분의 N1 하면 약분이 되죠. 약분돼서 얼마? S분의 지금 고정자와 회전자의 시력 원소비를 알파라고 합니다. 알파가 뭐다? N2분의 N1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N2분의 N1을 알파. 그래서 E2분의 E1의 비율이 S분의 알파가 되어서 53번에는 3번. 네. 이 문제도 종종 출제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54번입니다. 직류 직권전동기 발생 토크는 전기자 전류를 변화시킬 때 어떻게 변하는가? 단 자기 포화를 무시하게 됩니다. 직류 직권전동기가 좀 특별하죠.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면 직권 계좌가 있고 이렇게 부하가 이렇게 있습니다. 직류 직권 전동기요.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죠. 흐르게 되는데 토크의 공식은 K, 파이, I가 됩니다. 직류 직권 기만 이래요. 보세요. 만약에 내가 여기 전류가 2배가 됐다. 전류가 2배가 되면 토크는 K 곱하기 파이 곱하기 전류가 2배 I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 자속 파이는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그러면 전류가 2배가 되면 이 자속도 2배가 됩니다. 그러면 파이도 어떻게? K에 전류 EI가 도 자속도 2파이가 되는 거예요. 야, 그럼 얼마? 총 4배의 K 파이 I가 되죠. 4배. 즉 뭐다? 전류가 2배가 되었는데 토크는 4배. 뭐다? 제곱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직류기의 구조상 그래요. 그래서 54번에는 3번입니다. 토크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55번 동계발전의 병력운전 중 유도 기전력의 위상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위상차. 네. 위상차. 위상차라고 하면은 동기화 전류가 그러죠. 위상차는 동기화 전류. 주파수 위상차가 생기면 동기화 전류가 흐른다. 고조파 무효순환 전류. 얘는 어떤 경우요? 고조파 무효순환 전류는 파형이 다를 때. 파형이 다를 때 고조파 무효순환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위상차는 동기화 전류죠. 2번이고요. 56번. 삼상 유도기의 기계적 출력 P0에 대한 변환식으로 옳은 것은 단 2차 입력은 P2, 2차 동선은 PC2C, 동기속도 NS, 회전속도는 N, 슬립은 S입니다. 한번 볼게요. 유도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유도기가 이렇게 1차가 있고 딴 거 뺄 거 다 빼고요. 여기 P2, 2차 입력이 있죠. 여기에 PC가 있고 여기에 P0가 있다면 뭐요? 일단 P0는 기계적 출력은 2차 입력 P2에서 동선을 뺀 거죠. 2차 동 P2C를 뺀 것이 기계적 출력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PC는 SP2가 되죠. PC는 SP2. 네. 그래서 P2C를 SP2로 바꾸죠. 얼마? P2 마이너스 PC2를 PC2죠. P2C. P2C를 SP2로 바꾸면 SP2 이렇게 됩니다. P2.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 볼게요. 참고할 것이 P0는 P2-P2C에다가 그것은 P2-SP2가 되고요. 하나 볼게요. 여기서 P2로 묶으면 얼마 되게요? P2로 묶으면 1-S의 P2가 되죠. 네. 그 다음에 하나 우리가 N은 NS의 1-S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N은 NS의 1-S 공식이요. 그래서 어떻게요? NS분의 N은 1-S 이렇게 되는 거죠. NS분의 N은 1-S. 그래서 1-S가 NS분의 N도 된다. 맞죠? 그러면 1-SP2 대신에 어떻게 해? NS분의 N P2도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번 정리하면 P0는 P2-P2C P2-P2C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은 P2-SP2 P2-SP2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1-S의 P2가 되고 1-S는 NS분의 N NS분의 N 그래서 집어넣으면 NS분의 N의 P2가 된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공식은 많고 조금 복잡하지만 유도기에서는 기본에 속하는 공식들이니까 정리해 주시고 57번입니다. 변압기 등과회로 구성에 필요한 시험이 아닌 것은 변압기 등과회로를 그리자면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에 뭐 동선, 여기에 철선, 그리고 저항과 리액턴스, 그리고 뭐
철선에 들어가는 이런 서셉턴스와 컨덕턴스, 즉 어드미턴스 부분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부하 시험을 통해서 이 부분이 뭐야? 무부하 시험을 통해서 구하는 거죠. 어드미턴스와 철선을 무부하 시험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단락 시험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구할 수가 있죠. 단락 시험을 통해서 저항과 리액턴스 그리고 동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락 시험과 권선장 측정. 그러면 권선장 측정을 통해서 저항을 구할 수가 있고, 무부하 시험을 통해서 철선과 어드미턴스를 구할 수가 있고, 단락 시험을 통해서 동선을 측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이라 하면은 부하 시험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 하면 부하 시험. 58번입니다. 단권 변압기 두 대를 V결선합니다. V결선. 그래서 전압을 2000V에서 2200V로 승합한 후 2000kVA 삼성 부하. 얘가 부하 용량이죠. 공급하러 가는데 이때 단권 변압기 한 대 용량은 약 몇 kVA냐. 공식은 간단합니다. 보세요. V결선 아니고 단상일 때 얼마예요? 부자는 고승입니다. 부자는 고승이요. 그래서 자기 용량은 한 대 용량, 자기 용량은 뭐요? 고승 곱하기 부하 용량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V결선이면 뭐만 곱해주면 돼요? V결선이면 한 대 용량이면 루트 3분의 1, 두 대 용량이면 루트 3분의 2만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풀이 과정이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결국 이거 자기 용량은 한 대 용량 했으니까 루트 3분의 1에 곱하기 고압이 얼마요? 고압이 2200이죠. 2200입니다. 그리고 승합은 얼마요? 2000에서 2200으로 200V가 증가했죠. 곱하기 부하 용량 얼마? 200. 이게 다예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계산해 보세요. 네. 구체적으로 하면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은 얘가 뭐요? I2 약분되죠. I2 약분되니까 이거 풀이 과정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루트 3분의 2, 얘는 루트 3분의 2는 두 대 전체 용량이기 때문에 루트 3분의 2가 됩니다. 그리고 V2 고압측 전압분의 V2-V1 승합된 전압이죠. V2에서 V1 2200에서 2000을 뺀 200V 승합된 전압이요. 그래서 I2 약분하고 루트 3분의 2에 V2분의 V2-V 하니까 루트 3분의 2에 2200분의 200이죠. 하면 0.105가 됩니다.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이요. 따라서 자기 용량은 어떻게 되느냐? 0.105 곱하기 부하 용량이 되고 0.105 곱하기 200, 부하 용량 200을 하니까 21kV가 되는데 V결선이면 두 대잖아요. V결선 두 대. 두 대잖아요. 이렇게. 한 대 용량 물었죠. 그러면 21 곱하기 2분의 1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루트 3분의 1로 계산해도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인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공식으로 기억하신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훨씬 간단한데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답은 10.05니까 2번입니다. 59번입니다. 권수비 알파가 220분에 6600이고요. 주파수 60Hz, 변압기 철심 단면적이 0.02제곱미터고 최대 자속 밀도가 1.2웨버제곱미터일 때 변압기 1차측 유도기 전력은 약 몇 볼트인가 라고 합니다. 앞에서 나왔지만 변압기 기전력 얼마? 4.44의 FN 파이가 됩니다. 4.44 FN 파이. 동기기라고 하면은 뭐 권선계수 이런 것도 있겠지만 변압계선 요것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1차측 전압이니까 주파수는 1차측, 2차측 똑같고요. 권수도 1차측 권수로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면적과 자속 밀도가 주어졌기 때문에 파이
여기 자속은 자속 밀도 곱하기 면적 BS로 해주시면은 4.44의 FN1 BS 4.44의 주파수는 60 N은 얼마요? 권수비가 얘가 1차 측 얘가 2차 측이죠. 1차 측 2차 측 그래서 권수비는 6600 B는 0.02에 B는 1.2죠. 1.2에 면적은 그러니까 B가 1.2고요. 면적은 0.02입니다. 1.2까지 해주시고 얘가 B고 얘가 S죠. 나머지 다 곱하면 주시면 되죠. 4.44 곱하기 60에 BS 곱하기 권수 N1 하면 42,198 42,198에서 답은 3번이 됩니다. 60번입니다. 회전형 전동기와 선형 전동기를 비교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회전형 전동기는 우리가 일반적인 전동기요. 회전하는 전동기고 선형 전동기 리니어 모터는 뭐예요? 직선 운동하는 겁니다. 직선 운동은. 그래서 회전형 전동기가 일반적인 것이고 선형 전동기 리니어 모터는 직선 운동하는 특별한 거예요. 틀린 것은 일반 선형의 경우 회전형에 비해 공극의 크기가 작다. 1번부터 틀렸습니다. 커요. 회전형 보면 우리가 그 고정자가 있고 회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속을 받아야 되겠죠. 회전하면서 자속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극이 작은데 직선형이에요. 직선형. 직선형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간격이 큽니다. 회전형에 비해서. 그래서 공극의 크기가 작다가 아니고 공극의 크기가 크다. 선형의 경우 직접적으로 직선 운동을 얻을 수가 있다. 선형의 경우 회전형에 비해서 부하관성의 영향이 더 큽니다. 부하관성의 영향. 선형의 경우 전원의 상순서를 바꾸어서 이동을 변경할 수가 있다. 틀린 것은 답은 1번이고 여기 해설에 있지만 원형 코일을 선형으로 편 형태가 되고요. 구성이 간단하고 유지보수 용량 비용은 저감시키고 있고 정면한 위치 제어도 가능한데 계좌와 전기자 사이에 전력의 교환이 없습니다. 자속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그런 전력의 교환이 없기 때문에 공고의 크기를 크게 할 수 있어서 크다. 답은 1번입니다. 네, 여기까지 전기, 기기 과목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 회로 1호 및 제어공학 과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